장인어른에게 이 황당한 일이 생겼다라는 한 사위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인어른에게는 은퇴한 뒤에 뭐 자식들도 데리고 또 손주들도 키우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낼 시골에 집이 하나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가보니까 야, 이 집이요, 멀쩡하던 집이 이렇게 됐대요. 자, 왼쪽이 평소 집인데 저런 소담스러운 기와집이 하루아침에 지금 뭡니까? 흔적도 없이 집이 사라진 거예요. 야, 저건 누가 일부러 와서 부수지 않은 이상 저렇게 될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황당하게 또 철거 업체가 실수로 이 제보자 장인의 집을 저렇게 부순 겁니다. 남의 집을 부순 거예요? 네, 지금 제보자가 이 어떤 지금 보신 폐허가 된 사진 또 글을 올려서 이 상황을 알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철거 업체가 원래 앞집을 부숴야 되는데 실수로 이 제보자 장인의 집을 이렇게 부쉈다는 거예요. 아니, 앞집 부숴야 되는데 엉뚱한 집을. 그래서 이 민사 소송도 냈고 그래서 5천만 원 배상하라 이런 민사 판결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업체에다가 배상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거 우리 다른 사람한테 하청 줬어 이렇게 하고 나몰라라는데 근데 또 그 합청을 받았다는 사람이 보니까 신용불량자고요. 재산도 없어서 이 제보자 측에서 뭐 어떤 가압류할 재산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진 올리고 글 올리면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아무 손해배상 못 받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 집 잃으신 분, 하루아침에 집이 부서진 저 시골집 주인 장인어른 어떤 심정일까요? 사건 파일 24 제작진이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뭐라고 하셨지? 그냥 황당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보상이라도 받으면은 어차피 뭐 그래도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길도 막히고 이제 오히려 그거를 돈 내고 이제 치워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죠. 야, 근데 아니 어떻게 남의 집을 부순 거예요? 주소를 착각해서 엉뚱한 집을 잘못 부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예. 광주의 철거업체 직원 A씨라는 사람이 2020년 말에 주소를 원청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알고 갔는데 착각해서 다른 집을 지금 장인어른의 집을 철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 저기 사람이 없었구나. 맞습니다. 제보자가 얘기하기로는 갔는데 일단 사람이 없이 살고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니까 이거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집이 오래된 집이기는 하지만 장인어른이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이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 리모델링하고 이 손주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즐거운 노후 시간을 보내려고 계속 갖고 있었던 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리도 계속했고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월세 사는 분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세입자가 집을 비워서 나가서 빈집인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 참. 아니 어떻게 집 주소를 착각을 해요. 집을 전문적으로 부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집을 부쉈다고요? 자, 하지만 집주인 측은 두 집을 헷갈렸다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청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이유가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주소랑 위치랑 알려줬고 이게 바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없는 그런... 네. 아니 뭐 집을 잘못 부쉈으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고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지금 아직도 아무런 배상을 못 받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가족이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예. 소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피고가 이 작업을 한 A씨 그리고 이 A씨가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업체, 도급을 준 업체가 있고 또 원청이 있는데 이 세 곳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 중에서 두 곳은 기각이 되고 이 작업자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이 난 겁니다. 그 금액이 5,7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요? 예,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결국엔 굉장히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피해는 입었지만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청이라든지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작업자에게서 이 재산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작업자가 본인은 재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실질적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일하시는 분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5,700만 원 배상해 줘라 했는데 작업하신 분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른바 뭐 구상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원래 고용한 업체에서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작업자한테 따로 받아내든가 하면 안 돼요? 우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피용자, 그러니까 본인이 고용한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사용자로서 지는 책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용돼 있었다면 그 고용주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뭔가 작업자만 지금 일단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뭔가 특수한 사정상 작업자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보자에 따른다면 그 작업자에게는 뭐 재산도 없는 것 같고 뭐 중장비라도 압류하고 싶은데 그 명의마저도 그 사람 명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토로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보자 측이 이 소송 때문에 변호사비 썼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그렇죠. 각종 부대 비용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저렇게 철거된 집을 이제 다시 또 깨끗하게 치우고 하는데도 또 추가로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 건축 폐기물 저것도 그렇죠. 또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지금 부대 비용만 발생하게 된 사실이 됐고, 그리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고향집이 사라져버려서 너무나 허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작업자의 재산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형사적으로 혹시라도 이런 강제집행이 올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재산을 면탈한 부분이 있는지, 강제집행 면탈죄 혐의가 있는지는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